정치화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성년자와의 계약 그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잠깐 짤막하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민법에는 이제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했죠.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는 일단 제한능력자로 볼 수가 있고요.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그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 단독으로 행동을 못하지만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어떤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취소를 할 수 있다. 그 계약이 맺어지기 이전의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라고는 해도 그러나 모든 법률 행위를 다 못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단독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 세 가지 정도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법정 대리인에 의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 이런 것들을 처분하는 행위. 이런 경우 첫 번째가 이제 용돈 정도의 범위 이런 정도가 되고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있는데 이제 채권자로부터 채무만을 면제를 받는다.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 혼자서도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법정 대리인에 의해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뭐 장사를 한다. 장사인데 이제 법에 금지되어 있는 장사 뭐 이런 거 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품 가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할 때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이 허락됐을 때 그때 뭐 미성년자가 그 영업에 관한 행위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단독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단독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그와 관련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라고 하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용돈 범위에서 처분을 하는 행위가 이제 시험 선지에는 가장 잘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미성년자들의 일반적인 삶하고 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년의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성년의제라고 하는 것은 18세의 미성년자라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을 때는 결혼할 수가 있는데 법률혼을 한 경우 그러니까 법률혼을 했다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성년으로 의제가 된다. 성년으로 취급해 준다는 얘기죠. 이럴 때 했었던 경우에는 성년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민법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것은 단독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가의 자동차를 혼자서 구입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사람이 고가의 차를 구입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독행위를 한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강의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를 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성년자가 계약한 상대방의 경우 만약에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자꾸 취소가 되면 손해가 발생하죠. 뭐 스마트폰 자꾸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판매업자가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판매업자들도 이제 그 다 법적인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인가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실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었을 때 뭐 만약에 거래가 됐다. 그런데 이제 팔았어요. 팔고 난 다음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았는데 이거 쓰던 거 다시 갖다 주고 그러면 계약이 취소되고 이러면 자꾸 이제 손해가 발생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법에서는 몇 가지 미성년자와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상대방에게 그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그 철회권입니다. 보면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미성년자가 속임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래를 했을 때 그때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원래 미성년자에게는 있는데 그 취소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상대방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민법 15조에 나오는 것인데요. 1항에 나옵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쉽게 말해서 원래 이제 뭐 미성년자가 이제 성년이 됐다. 만약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이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했을 때는 그 제한 능력자, 지금 미성년자였었는데 능력자가 됐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성인이 됐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1개월, 한 달 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가 여부를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추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안정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그때 당시 뭐 미성년자였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성년이 됐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거 확실하게 이 거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실하게 좀 정해다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 1번은 사실 중요치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 다음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성년자와의 거래가 전형적인 거래가 되죠.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에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둘이 이제 범위를 정하겠죠.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느냐? 법정 대리인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물건 사갔어요. 고가의 물건 사갔어요. 근데 이제 이걸 취소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정 대리인, 뭐 보통은 부모님이죠. 법정 대리인에게 이거 할 건지 말 건지 확실하게 여부를 확답을 해다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촉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에 기한 내에 만약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즉, 그 거래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상대방의 철회권입니다. 사실은 이제 민법에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교 교육과정 보면 상대방의 철회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계약을 맺을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어. 그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몰랐다, 모르고 팔았다 라고 하는 게 시험 선지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누군가 뭐 한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였어요. 그러면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이제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사회에 확정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보충해서 사회에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철회권하고 거절권 이렇게 나오는데 철회권만 그냥 생각해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법정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미성년자 본인 둘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전에 이 부분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누구에게? 이거 할지 말지 확실하게 결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법정 대리인에게. 근데 이 계약 나 몰랐었는데 난 너랑 거래할 당시에는 당신 미성년자인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럼 나 이거 처리할래. 이제 그만할래. 안 할래. 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그 의사표시는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고 혹은 법정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와 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맨 마지막에 잘 보면 취소권을 배제합니다. 그 미성년자는 쉽게 말해서 그 거리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만약에 법률행위를 했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 제17조에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이렇게 그냥 시험 선택 이렇게 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뭐야? 취소권의 배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또 하나는 뭐냐면 신분증을 위조하지 않았는데 2항이 나옵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 그러니까 여러분 미성년자만 알면 된다 그랬죠.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얘도 제 1항과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았어요. 저기 보세요. 우리 부모님 사인 받았잖아요. 라고 해서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측에서는 취소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은 상대방도 이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이제 두 가지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간단한데 대신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상대방의 철회권 이 부분에서 누구에게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상대방의 경우에 상대방의 철회권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임을 몰라야만 이 철회권을 행사했었다는 거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